혹시 평생을 가족을 위해 참고 또 참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냉대뿐이라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얹힌 것처럼 답답하고 숨이 막히시나요? 내 모든 걸 바친 가족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수십 년간 쌓인 서름에 밤잠을 설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채널 돌리지 마시고 딱 5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던 한 며느리가 어떻게 아무도 예상치 못한 단 하나의 무기로 수십 년간의 서름을 단번에 뒤집고 전세를 역전시켰는지 그 짜릿한 반전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온 가족과 친척이 모인 시어머니의 칠순 잔칫날, 모두의 발밑에 엎드려 빌게 만든 그녀의 복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만 꽉 막힌 속을 한 방에 뚫어줄 그 통쾌한 비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순의 김순자. 그녀의 하루는 동력이 트기도 전에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든 깊은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이 허망하게 세상을 뜨고 꼬박 40년. 순자는 시댁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였습니다. 시집 오던 날부터 말수가 적고 행동이 굼뜨다는 이유로 벙어리 며느리, 답답이가 그녀의 이름이 되어버렸죠. 차가운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쌀을 씻다 보면 등 뒤로 한기가 스며듭니다. 사골이라도 우려내는 날이면 밤새 부엌을 떠나지 못하고 펄펄 끓는 솥 앞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애미야, 아직 멀었냐? 동네 개들도 다 일어나겠다. 안방 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잠결 섞인 호통이 새벽의 고요함을 가릅니다. 그러면 순자는 하던 일을 멈추고 허리를 펴 안방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돌아올 것은 타박뿐이라는 것을 40년의 세월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뭘 바라세요? 저러다 제명에 못 살지. 그냥 우리끼리 나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 해요. 아침 화장을 하던 시누이가 립스틱을 바르며 툭 내뱉는 소리가 들립니다. 순자는 그저 못 들은 척 다시 솥단지로 눈을 돌릴 뿐입니다. 괜찮다 괜찮다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소리인걸. 이제 와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 이번 주 일요일은 시어머니의 칠순 잔칫날입니다. 동네는 물론이고 먼 친척들까지 불러 아주 큰 잔치를 연다고 합니다. 아들, 딸은 벌써부터 비싼 식당을 예약하자 유명 가수를 부르자 야단법석이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집에서 잔치를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잔치에 올릴 음식, 산더미 같은 나물에 소갈비 수십 근을 재워야 하고 잡채와 각양각색의 전까지 그 모든 짐은 결국 순자의 마르고 굽은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워도 모자랄 일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도와주겠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벙어리 며느리 순자의 당연한 몫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마지막 설거지 그릇을 엎어놓고 순자는 캄캄한 부엌에 홀로 섰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들어오는 창문에 자신의 얼굴이 비칩니다. 웃는 법을 잊어버린 한 여자. 제 이름 대신 애미야, 어머마로 불리는 한 여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짙은 그림자 하나가 그곳에 하염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깊은 한숨 소리가 텅 빈 부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의 칠순 잔칫날. 대문 앞부터 마당까지 오색 찬란한 옷을 입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풍악이 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풍경은 순자와는 아무 상관없는 저 멀리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동이 트자마자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온몸을 휘감고 끓는 기름이 팔뚝에 튀어 따끔한 상처를 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죠. 산더미처럼 쌓인 재료들이 그녀의 손을 거쳐 맛깔난 음식으로 변해갑니다. 마침내 잔치상이 차려지고 시어머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금비녀를 꽂고 손님들의 절을 받았습니다. 사업으로 돈 좀 만진 아들은 두툼한 돈 봉투를, 시집간 딸은 번쩍이는 금반지를 내밀며 효자 효녀 노릇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갈비찜 접시를 나르기 위해 마루로 나서는 순간 순자는 잠시 벽에 기대 숨을 골랐습니다. 어질어질 현기증이 났습니다. 이것만 내놓으면 이제 조금은 쉴 수 있겠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여기 좀 보시오. 술이 거나하게 취한 시어머니가 손님들을 향해 삿대질하며 외쳤습니다. 그 손끝이 향한 곳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갈비찜 쟁반을 들고 서 있는 순자였습니다. 내가 팔자가 드세서 저렇게 말도 못하는 벙어리에 복도 없는 며느리를 들여서 내 평생이 이리도 고달팠습니다. 저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 앞길까지 막혔어. 순간 시끄럽던 잔칫집에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순자에게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만난 듯한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시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머니도 참, 뭘 좋다고 저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오빠가 100번 아깝죠.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한 개 밥 축내고 그림자처럼 붙어 살기만 한 거 말고 더 있어요? 깔깔거리는 시누이의 웃음소리가 순자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40년. 남편의 제삿날에도 아픈 손주를 업고 밤새 병원을 헤맬 때도 꾹꾹 눌러 담았던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묵직한 갈비찜 쟁반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하고 아주 단단하고 질긴 것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늘 땅바닥만 향해 있던 순자의 고개가 아주 천천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늘 희미하게 풀려있던 그녀의 두 눈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서늘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댁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마치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강물처럼 시끄럽던 잔칫집의 모든 소음이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마루 한가운데에 서 있는 순자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늘 땅만 보던 저 며느리가 저렇게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는 것은 순자는 움직였습니다. 성난 황소처럼 자신을 쏘아보는 시어머니를 향해 비웃음과 조롱을 보내는 시누이를 지나쳐 한 걸음 또 한 걸음. 마루를 밟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잔칫집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하리만치 크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게 미쳤나? 누가 저 미친 것 좀 끌어내지 않고 못들 하는 게야.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누이가 팔짱을 끼며 남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 오빠, 저것 좀 봐. 드디어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을 했네. 저 여자 당장 내쫓아. 하지만 그 누구도 섣불리 나서지 못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순자의 기세에 모두가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마침내 시어머니의 화려한 칠순 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상 위에는 아들이 올린 두툼한 돈 봉투와 딸이 바친 번쩍이는 금반지, 상자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허리를 굽혀 자신의 낡은 치마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 달아빠진 아주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순자는 그 상자를 돈 봉투와 금반지 옆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였는지 여기저기서 참지 못하고 피식하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열어보나 마나 뻔하죠. 저 안에 든 게 뭐겠어요? 낡아빠진 손수건 쪼가리 아니면 어디서 주워온 사탕 한 알이겠죠. 아이고 망신스러워. 하지만 순자는 그 어떤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40년간 닫혀있던 입을 열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열어보십시오, 어머님.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괘씸한 며느리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을 요량이었습니다. 상자를 부서져라 열어젖히고 그 안에 든 볼품없는 물건을 모든 사람 앞에 던져 망신을 주리라. 내년이 대체 무슨 수작을. 거친 손길로 나무 뚜껑을 열어젖힌 시어머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금은 보화도 비단옷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곱게 접힌 낡은 천조각 하나. 자투리 천들을 기워 만든 작은 조각보가 전부였습니다. 색은 바래고 천은 달아 있었지만 그 바느질 솜씨만은 숨막히게 정교했습니다. 푸하, 거 봐요. 내가 뭘 했어요. 어디서 넉마주의 해온 쓰레기를 선물이라고. 아이고 배야. 시누이가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몇몇 친척들도 따라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이내 잦아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분노로 가득했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조각보를 집어든 시어머니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각보는 50년 전 전쟁통에 시집 오던 날 친정어머니가 눈물로 지어주신 혼수품이었습니다. 피난길에 폭격을 맞아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시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리며 가장 가슴 아파했던 단 하나의 후물.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조각보 색동 저고리 뜯어서 만든 분홍 꽃무늬가 있었고 아기 기저귀 천으로 만든 나비 모양도 있었지. 시어머니는 술만 들어가면 그 잃어버린 조각보 이야기를 넋두리처럼 늘어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그 누구도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늙은이의 지겨운 옛날 이야기일 뿐이었죠. 오직 한 사람 순자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툇마루 끝에서 시어머니의 모든 넋두리를 한자 한자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밤마다 몰래 낡은 천 조각을 모아 한 땀 한 땀 시어머니의 기억 속 조각보를 되살려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조각보 위로 떨어졌습니다. 소란스럽던 잔칫집은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습니다. 웃음소리는 진작에 멎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난생 처음 보는 눈빛으로 저 멀리 서 있는 며느리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분노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거대한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혼란, 그리고 가슴을 저미는 듯한 무언가가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시어머니는 조각보를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파르르 떨리는 손. 초점 없이 흔들리는 눈동자. 그 눈동자 속에서는 50년의 세월이 회한과 그리움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엄마. 누가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모를 쉰 목소리가 시어머니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이걸 내가. 시어머니는 조각보를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닳고 다른 천 조각에서 아주 오래전 잊었던 친정어머니의 희미한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분홍 꽃무늬 아기 기저귀 천으로 만들었던 나비 모양 조각보 위로 툭툭 뜨거운 눈물이 방울져 떨어졌습니다. 흑흑. 처음에는 작은 흐느낌이었습니다. 그 흐느낌은 이내 어깨를 들썩이는 오열로 마침내는 온몸을 내던지는 통곡으로 변해갔습니다. 70평생의 서름과 한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한 처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잔칫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통곡하던 시어머니의 눈이 불현듯 상 위에 놓인 돈 봉투와 금반지를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넋이 나간 아들과 딸을 노려보며 목 놓아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내 속도 모르면서 이 늙은 어미가 평생 무엇을 가슴에 묻고 살았는지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물어본 적이 있더냐. 시어머니는 돈 봉투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 종이 쪼가리가, 이 쇠붙이가 대체 무엇이냔 말이다. 너희는 평생을 이 어미 옆에 붙어 살았으면서 고작 이걸로 내 마음을 사려 했느냐. 저기 저 며느리가 기운 천조각 하나보다도 못한 것들을. 아들과 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많은 친척들 앞에서 돈으로 효도를 증명하려 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잔치상은 이제 그저 부끄러운 허영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조각보를 부서져라 가슴에 품고 순자가 서 있는 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위태롭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분노와 슬픔에 모든 기력을 쏟아낸 탓일까요? 시어머니의 다리가 후들거리더니 그만 마룻바닥으로 쿵 소리를 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70평생 단 한 번도 굽힌 적 없던 그 오만한 무릎이 힘없이 꺾여버린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마룻바닥에 주저앉자 잔칫집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당황해서 어머니 하고 외치며 달려왔지만 시어머니는 뿌리치듯 그 손길을 밀어냈습니다. 저리 가거라. 너희는 내 자식도 아니다. 그 서슬퍼런 외침에 두 사람은 마치 죄인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친척들은 어쩔 줄 몰라 서로 눈치만 볼 뿐 그 누구도 감히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엉망이 된 잔치상, 무너져 내린 시어머니, 그리고 죄인처럼 서 있는 자식들.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미동도 없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만 있던 순자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시어머니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주저앉은 시어머니의 앞에 자신의 무릎을 굽혔습니다. 순자는 울음으로 엉망이 된 시어머니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40년간 자신을 구박하고 서럽게 했던 시어머니였지만 그 손길에는 어떠한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흐르는 눈물 사이로 순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이 몹쓸 늙은이가 눈이 멀어서 귀가 막혀서 내 속도 모르고. 마침내 터져나온 사죄. 40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진심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몇몇 늙은 친척들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값비싼 선물보다 진심을 담은 바느질 한 땀이 더 큰 효도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살렸어. 진짜 효도가 뭔지 오늘 제대로 배우고 가는구먼.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아들과 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번쩍이던 금반지와 두툼했던 돈 봉투가 상위에서 초라하게 빛을 잃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권세와 위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순자는 말없이 시어머니의 팔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잔치는 이미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조용히 짐을 챙겨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비틀거리는 시어머니를 부축한 채 엉망이 된 마당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생을 호령하던 거구의 시어머니가 이제는 그림자 같던 며느리의 마른 어깨에 온몸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이 이제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말입니다. 폭풍 같던 잔칫날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던 순자였지만 그날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지난밤 그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잤습니다. 부엌으로 나선 순자는 쌀을 씻어 솥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허둥대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맑은 쌀뜨물을 받아 따로 덜어놓고 어젯밤 술과 눈물로 속이 상했을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묽은 미음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안방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나온 것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퉁퉁 부은 얼굴의 시누이였습니다. 그녀는 부엌 입구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모기만 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새언니, 어제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죄송해요. 평생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시누이의 입에서 나온 첫 사과였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 눈빛은 괜찮다고, 다 이해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그만 와락 눈물을 쏟으며 부엌을 뛰쳐나갔습니다. 순자는 미움이 담긴 소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님, 속이 불편하실 것 같아 미음을 좀 끓였습니다. 순자의 목소리에 이불이 파도처럼 들썩였습니다. 이윽고 퉁퉁 부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평생을 호랑이처럼 버티고 서 있던 그 얼굴에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애미야, 이리 와서 좀 앉아보거라. 순자가 조심스럽게 방 한쪽에 앉자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을 뻗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인 며느리의 손. 시어머니는 그 손을 어루만지며 흐느꼈습니다. 이 손으로, 이 못난 손으로 그 고운 것을 지었구나.
이 늙은이의 평생의 한을 내가 풀어주었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에미야. 그리고 미안하다. 그 순간 40년간 순자의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봄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난생 처음으로 대청마루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홀로 차를 마셨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시댁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가장 깊은 상처를 꿰맨 이 집의 진짜 어른이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자의 시댁에는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집안을 쩌렁쩌렁 울리던 시어머니의 호통 소리가 멎었고 그 자리를 나직하고 다정한 이야기 소리가 채웠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어느 가을날 오후의 대청마루. 세 여인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이제는 제법 허리가 굽은 할머니와 온화한 미소를 띤 어머니, 그리고 그 무릎에 머리를 기댄 어린 손녀. 순자는 작은 손녀의 손을 잡고 색색의 자투리 천으로 조각보 깁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삐뚤빼뚤 서툰 손녀의 바느질을 시어머니가 인자한 얼굴로 거들어 줍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고로 바느질이란 말이다. 실을 당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내는 것이란다. 손녀가 맑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 나비 모양에는 어떤 마음을 보내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희망이라는 마음이지. 우리 손녀딸, 이 험한 세상 훨훨 날아다니라고 보내는 할미 마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 땀 한 땀 그렇게 진심을 담아 짓는 거란다. 그러면 이 보잘것없는 천 조각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빛나는 보물이 되는 거란다. 시어머니와 순자 손녀의 얼굴 위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미움과 원망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이해와 사랑이 한 땀 한 땀수를 놓고 있었습니다. 낡고 해진 관계를 정성껏 꿰매어 새로운 희망을 짓고 있는 새 여인의 모습.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보였습니다. 40년간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집에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가족이란 처음부터 완벽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기워주며 서툴지만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혹시 꿰매지 못한 낡은 상처가 있다면 진심이라는 작은 바늘을 조용히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바늘 끝에 맺힌 50년의 눈물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여인의 아팠던 세월이 마침내 따스한 희망으로 매듭지어지는 이 모든 여정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의 마음에도 잔잔한 울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첫째,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에 힘입니다. 값비싼 선물이나 화려한 말이 아닌 상대의 아픔에 조용히 귀 기울이는 따뜻한 마음 하나가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강함은 복수가 아닌 이해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을 뿐이지만 상대를 이해하려는 진심 어린 노력은 꽁꽁 얼어붙었던 관계도 봄눈 녹듯 녹이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데에는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수십 년간 그림자처럼 살았던 주인공이 결국 자신의 존엄과 행복을 되찾았듯이 우리에겐 언제나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시작할 용기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진심이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었던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가 모여 지금 이 순간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저희와 함께 마음의 산책을 떠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발걸음을 더해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따스하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